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더해질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는 통찰력, 더 풍부해지는 삶의 여유, 더 따뜻해지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죠.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움츠러들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더구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젊은이들의 빠른 걸음걸이에 한 발 물러서게 되고 첨단 기기들은 점점 더 낯설어만 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제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별한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긍정적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시는데 사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이라면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작가 메이 사터는 83세의 나이에 베스트셀러 The Art of Growing Older를 썼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나이 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즐겨야 할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아름다운 문학으로 승화시켰죠. 이러한 긍정적 고독의 힘은 실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의 연구진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명상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끊임없는 호기심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91세의 나이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죠. 이는 그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인지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영화 마다다요는 그의 나이 85세 때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놀랍게도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87세의 나이에 프로그래밍을 배워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일본의 와카미야 마사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힘은 더욱 커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원로 배우 신영균 선생님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감사의 마음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효과는 단순한 정서적 웰빙을 넘어섭니다. UC 버클리의 연구진은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15% 이상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이죠.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관계의 질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75년간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장수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quantity가 아닌 quality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국의 작가 다이애나 에스힐은 노년기의 우정은 와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톰 키수드는 노년기의 관계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세 명의 진정한 친구와 맺는 깊은 관계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눔의 기쁨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로 생산성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꼭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나이에 그림책 작가가 된 할머니 유재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아이들과 나누었고 이는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죠. 나눔의 기쁨은 단순히 도덕적 미덕을 넘어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전반적인 웰빙 지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에 충실한 삶입니다. 천불교의 창시자인 달마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 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일본의 100세 철학자 무라카미 요에이는 나이 듦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삶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100세까지 매일 일기를 쓰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의 중요성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현재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유연한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는 자기 제한은 우리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89세에 마라톤을 시작해 그때 풀코스를 완주한 파우자싱 퍼즈. 파우자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나이 들수록 더 젊어질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가진 노인들이 실제로 더 건강한 노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신체 기능 검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수용입니다. 칼 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패션 아이콘 아이리스 아프펠은 9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패션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년 심리학자 라스 토른스탐은 자신의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첫걸음비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듦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젊은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나이 듦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먼저 긍정적 고독과 현재에 충실한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창가에 작은 의자 하나를 두고 앉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뿐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더디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점점 이 고요한 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새들의 지저귐도 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보이고 때로는 지나가는 이웃의 발걸음 소리도 들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호기심과 유연한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어요. 평소 가던 마트 대신 시장에 가보기,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새로운 차 한 잔 시도해보기, 손주들에게 새로 배운 스마트폰 기능 하나 알려주기 같은 작은 것들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것 하나를 시도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평소 가보지 않던 동네 산책로를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는데 어느새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것까지 배우게 되셨다고 해요. 손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주제가 생겼다며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의 기쁨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본 예쁜 꽃 한 송이, 버스에서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미소, 장보기를 도와준 젊은이의 친절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매일 저녁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2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런 감사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볼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세대 간 나눔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우울증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시는 거죠.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일주일에 한 번 짧더라도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난번에 너가 해준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더라와 같은 짧은 마음 전하기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오래된 친구와 매주 일요일 저녁에 전화 약속이 있다고 하셨어요. 단 10분이라도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둘 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하셨죠. 젊었을 땐 매일 만나도 모자랐는데 이제는 10분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수용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은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긍정적 고독의 시간은 우리 삶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불안과 공허함이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죠.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미는 삶의 의미는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창가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는 순간,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련해서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이 든 성인들의 뇌에서 젊은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배움의 기쁨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면역글로불린 A의 수치가 평균 25%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핑커는 의미 있는 대화 한 번이 수백 건의 안부 인사보다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나이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가 넓이에 초점을 맞췄다면 노년의 관계는 깊이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말했듯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은 의미 있는 대화와 진정한 교류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고고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지혜, 시간을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5% 낮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나눔과 베풀매 행위가 주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작가와 철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통찰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풍성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충실한 삶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감각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진 것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됩니다. 천불교의 가르침에서는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동양의 선사들은 오감을 통한 현재 순간의 자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감각적 경험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죠.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에 가보지 않던 시장에 가보기,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새로운 차 한 잔 시도해보기 같은 작은 시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에 여러 연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노년기의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도전들이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 수용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와인이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같은 내용도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